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당신이 평생 들어온 이 말,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조작된 거짓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노동의 강도가 부의 크기를 결정한다면 뙤약볕 아래서 벽돌을 나르는 건설 노동자나 3교대로 밤을 새우는 간호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생존을 걱정하고 골프장에서 몇 시간 걷는 것이 전부인 누군가는 자산의 0을 늘려갑니다. 이 영상을 지금 끄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15분 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계급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뇌 속에 박힌 가난의 알고리즘을 완전히 삭제하고 부자들의 은밀한 사고 체계를 이식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자본주의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일반인과 부자를 가르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시간을 대하는 수학적 공식에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제 활동은 철저히 덧셈에 기초합니다. 자신의 시간당 가치를 정해두고 거기에 일한 시간을 더합니다. 시급 1만 원인 사람이 100만 원을 벌려면 100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치명적인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바로 하루는 누구에게나 24시간이라는 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잠을 줄이고 밥 먹는 시간을 아껴도 당신의 수입은 24라는 숫자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 판매자 타임셀러의 삶입니다. 반면 부자는 시간을 팔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샀거나 시간을 복제합니다. 이것은 곱셈의 영역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자신이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워런 버핏은 말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공식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시간, OPB과 타인의 돈, OPM을 레버리지로 활용합니다. 기업가는 직원의 시간을 사고 투자자는 창업자의 시간을 삽니다. 일반인이 자신의 24시간을 쪼갰을 때 부자는 타인의 24시간 100개를 사들여 하루를 2400시간으로 확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득의 비선 형성입니다. 일반인의 소득 그래프는 완만한 우상향 혹은 수평선이지만 부자의 소득 그래프는 지수함수적 곡선을 그립니다. 당신이 지금 내가 일하지 않으면 수입이 0이 되는 구조에 있다면 당신은 자본주의 먹이사슬의 최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리스크를 바라보는 뇌의 메커니즘에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원시 시대의 생존 본능을 따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이를 손실 회피 성향이라 정의했습니다. 인간은 10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2.5배 더 크게 느낍니다. 일반인은 이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에 집착하고 꼬박꼬박 월급이 나오는 직장에 목숨을 잽니다. 그들에게 변동성은 곧 공포입니다. 하지만 부자는 이 본능을 억지로 거스릅니다. 그들에게 리스크란 피해야 할 위험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비용입니다. 부자들은 비대칭적 리스크를 찾습니다. 잃으면 1을 잃지만 얻으면 100을 얻을 수 있는 게임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일반인은 1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에 공포를 느껴 도망치지만 부자는 100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위해 기꺼이 이를 수업료로 지불합니다. 일반인은 실패를 자신의 정체성 훼손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부자에게 실패란 데이터 수집 과정일 뿐입니다. 그들은 실패할 때마다 확률을 조정하고 0점을 맞춥니다. 부자는 안정이 가장 위험한 상태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심 탈레브가 말한 칠면조의 역설을 기억하십시오. 매일 주인이 주는 모이를 받아먹으며 내 삶은 안정적이야 라고 믿던 칠면조는 추수감사절 당일 목이 잘립니다. 월급이라는 마약에 취해 리스크를 회피하는 당신은 구조조정이라는 추수감사절을 기다리는 칠면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당신의 뇌호르몬, 바로 도파민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현대사회는 값싼 도파민의 천국입니다. 숏폼 영상, 자극적인 뉴스, 설탕 가득한 음식, 음란물, 게임. 일반인은 이 즉각적인 보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뇌는 즉각적 만족에 절여져 있어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 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3개월 운동해서 몸짱이 되지 않으면 포기하고 6개월 투자해서 수익이 안 나면 주식을 팝니다. 이것은 뇌과학적으로 전두엽의 기능 저하를 의미합니다. 감정과 본능을 담당하는 변형애가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꼴입니다. 반면 부자는 지연된 만족의 달인들입니다. 그들은 오늘 맛있는 것을 먹는 대신 그 돈으로 자산을 삽니다. 그들은 고통스러운 인내의 시간을 투자라고 정의합니다. 그 차이는 소비자냐 생산자냐의 차이로 귀결됩니다. 일반인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부자는 콘텐츠를 생산합니다.
일반인은 남의 성공담을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지만 부자는 그 성공담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고독한 시간을 견딥니다. 부자라고 해서 도파민을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거대하고 더 지속적인 성취의 도파민을 위해 값싼 쾌락을 유보할 뿐입니다. 당신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당신은 도파민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노예입니까? 네 번째, 정보와 지식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일반인은 정보를 오락으로 소비합니다. 연예인의 스캔들, 정치인의 막말, 스포츠 경기 결과, 이런 정보들은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데는 1원어치의 가치도 없습니다. 이를 죽은 정보라고 합니다. 부자는 정보를 생존 도구로 활용합니다. 그들은 금리 변화, 세법 개정, 국제 정세, 기술 트렌드와 같은 돈이 흐르는 길목에 대한 정보를 탐식합니다. 일반인이 세금이 올라서 짜증난다고 불평하며 소주를 마실 때 부자는 바뀐 세법 안에서 합법적으로 자산을 지킬 절세 전략을 연구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융 문해력은 곧 문맹률과 같습니다. 일반인은 복리의 마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이 자신의 현금을 어떻게 갉아먹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자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알 때까지 파고듭니다. 당신의 지식은 당신의 자산 방어율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환경에 대한 통제권입니다. 뇌과학에는 거울 유런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짐론은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가장 많이 어울리는 5사람의 평균이다. 일반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 순응합니다. 초중고 동창, 직장 동료, 동네 친구, 그들과 어울리며 비슷한 수준의 고민을 나눕니다. 만약 그들이 주식은 도박이야, 사업은 위험해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무의식도 그렇게 세팅됩니다. 부자는 환경을 선택하고 설계합니다. 자신의 성장에 방해가 되는 인간관계라면 냉정하게 거리를 둡니다. 대신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 있는 곳으로 기어이 찾아갑니다. 그들은 비싼 회비를 내고 멤버십 클럽에 가입하고 멘토를 만나기 위해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곧 기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반인은 시간을 팔고 부자는 시간을 삽니다. 일반인은 리스크를 피하고 부자는 리스크를 관리합니다. 일반인은 소비하고 부자는 생산합니다. 이 영상이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당신의 뇌가 그동안 믿어왔던 세계관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성장의 신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좋은 말이네 하고 다시 넷플릭스를 켜러 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위 1%의 삶을 꿈꾼다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끄고 펜을 들고 당신의 시간을 어떻게 레버리지 할 것인지 적으십시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게임판에서 당신은 말 홀스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수 라이더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